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솔이라고 합니다. 이제 2년 동안 일본 요리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동시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면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아이템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인 야끼니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브랜드별 야끼니쿠 상, 중, 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부터 갈게요. 이건 이제 야끼니쿠 라이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야끼니쿠를 혼자서 이제 간편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화제를 불러서 이제 창업 5년 만에 이제 현재 93점포 전개했습니다. 우선 이 집 파사드가 좋아요. 이제 트렌디하면서 이제 심플하고 이제 캐치 카피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테이스티 퀵 밸류라고 적었죠. 이제 맛있고 빠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패스트푸드형 야끼니쿠고 고기 양은 이제 100g에서 450g까지 또 이제 가격은 하나로 5,000원부터 2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이제 파사드에는 이제 야끼니쿠 정식을 이제 580엔으로 이제 소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580엔짜리는 100g인데 적거든요, 양이. 그래서 580엔을 보고 들어왔어도 이제 다른 매력적인 메뉴들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계산하는 금액은 1,500엔 이상이 됩니다, 객단가가. 예를 들면 이 파사드에 적혀 있는 이 메뉴에 100g짜리가 이제 580엔이에요. 근데 500엔만 더 내면 200g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500엔 추가하고 2배 양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1, 200엔 더 추가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우설이나 뭐 스키야키도 먹을 수 있고 천천히 객단가를 늘려가요. 또 나아가서 일본인들에게는 야끼니쿠는 이제 비교적 비싼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고객 단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에게 이제 런치로 1,000엔 이상은 비싸다고 받아들여지지만 야끼니쿠는 1,200엔이어도 싸다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스시나 프렌치 요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시면은 이제 적절한 객단가를 확보할 수 있겠죠. 정식 스타일을 내어주는데 밥, 국, 김치, 그 다음에 이제 시킨 고기, 이게 200g짜리입니다. 이렇게 제공하고 이거는 센트럴 키친에서 다 커팅을 해서 매장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칼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바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냉장고에서 고기만 빼고 탈에 뿌리고 내면 되기에 제공까지 5분이고 그다음 손님은 이 식사를 받고 퇴장하는 데까지 15분입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야끼니쿠 업체치고는 높은 편이죠. 1인 이제 카운터석 중심이라서 이제 좌석 가동률이 좋아요. 예를 들어 4인 테이블이면은 3명 앉으면은 좌석 가동률이 0.75거든요. 근데 이거는 테트리스처럼 다 끼워 맞출 수 있으니까는 다 돌아갑니다. 천천히 이제 객단가를 올려가는 메뉴 배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야요이 캔이에요. 이게 점포 수는 한 600점포고 이제 일본 밥집 업체의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1위입니다. 여기서 작년 동절기 한정 메뉴로 야끼니쿠 정식을 출시했습니다. 소, 닭, 돼지 이제 150g을 야끼니쿠식으로 철판 저 주물에 960엔에 이제 정식으로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500엔만 추가하면은 100g짜리 함마구도 들어가요. 마요네즈랑 육장 이렇게까지 제공해서 밥과 잘 어울립니다. 일단 일본은 야끼니쿠라고 하면은 이제 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돼지나 닭도 같이 판매합니다. 그냥 통칭 고기구이가 야끼니쿠예요. 그래서 이런 닭, 돼지를 활용해서 설정한 가격 내에 볼륨감 있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는 야끼니쿠 업체를 하신다면은 런치에도 주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규가쿠나 이제 한 야끼니쿠 킹구 같은 이제 무한리필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원가가 저렴한 상품으로 이제 고객을 배를 채우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소가 메인인데 이제 돼지나 닭 메뉴를 늘림으로써 이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야끼니쿠 이제 정식이나 하 포지션이었고요. 그 다음 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사이 남쪽 이제 와카야마라는 도시에 위치한 라이언 호르몬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저가형 야끼니쿠 호르몬 전문 콘셉트입니다. 이렇게 시그니처 메뉴는 이 호르몬 모듬. 이제 소자 메뉴가 1,000엔부터 이제 특대 3,000엔대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 호르몬 모듬 중 사이즈고 1,760엔이에요. 이런 것들을 매콤한 미소 양념에 묻혀낸 겁니다. 미소 양념은 지금 식당에서 고깃집에 쓰는 집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 양념 자체도 차별화돼 있다가
근데 이런 호르몬 메뉴가 한국도 있죠. 한국은 뭘까요? 양무침이죠. 이게 부미노 건데 이 양무침이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술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저 호르몬 모듬을 먹었을 때 저는 이제 하이볼 4잔씩 먹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 또 이제 부미노에서도 양무침 활성화되면서 이제 술 판매도 높죠. 그래서 한국의 내장류는 사실 일본보다 비싸고 이제 또 주류 패턴도 뭐 하이볼 사화가 아닌 소주, 맥주로 단순해서 수익성은 덜하겠지만 그래도 주류 판매에 가장 좋은 메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술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이제 원가율을 술이 이제 판매가 되니까 그 원가 믹스를 통해서 원가가 낮아지니 수익성이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산물이나 잔여육을 잘 활용만 한다면 탕반으로는 이제 봉피향 양곰탕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피향 양곰탕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야키니쿠 호르몬 사카마기라는 업장입니다. 이게 사사야 홀딩스라는 이제 외식 기업이 론칭한 야키니쿠 업종인데 이 사사야 홀딩스가 한 50개 이상의 다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어요. B급 감성의 업장이고 사실 야키니쿠는 평이에요. 특출한 맛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주물파를 활용해서 저렴한 숙주로 이제 볼륨감을 주었고 이 위에 있는 간마늘 특제 소스가 당기는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야키니쿠에서 간마늘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여러 가지 시켰는데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게 이 토마토 샐러드랑 이 오이소박이에요. 야키니쿠는 김치보다 오이소박이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산미가 또 있어야 고기를 또 많이 먹을 수 있게 하거든요. 또 입안을 씻기에 가장 좋았고 적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키니쿠 우치다라는 업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사카 북쪽 이시바시 한다이메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중상급 포지션의 가게입니다. 일단 여기는 원육 상태 이쁘고 정형 상태가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그릇도 이제 일본풍으로 이제 좋은 것들만 색감 화려하고 그런 걸로 이제 부가가치를 올렸습니다. 이제 메뉴는 한 야키니쿠 30개, 내장류 30개, 그 다음에 나물 샐러드 그런 사이드가 30개, 주류까지 30개에서 총 120개가 넘습니다. 이 소스가 특이한데 4종류 나와요. 이제 왼쪽부터 이제 육장, 그 다음에 레몬, 네기시오, 흑된장입니다. 이제 특이했던 거는 이런 흑된장이 나온 거는 처음이었는데 안창살이나 호르몬에 잘 어울렸어요. 다 먹어봤는데. 그리고 약간 백된장, 시로미소를 사용했는데 자연스러운 단맛이 또 밥과도 궁합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마카세 4종이라는 메뉴를 시켰어요. 이게 3,700엔입니다. 한 400에서 450g 정도 제공하는데 이제 하나로 한 35,000원 되는 거죠. 이런 게 소비자 입장 매력 있죠. 왜냐면 이제 소비자들은 생각 외로 이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니즈와 이해를 경험하는 값으로 이렇게 점원이 이걸 주면서 이건 무슨 살이고 이건 어디 부위고 어떻게 해야 맛있고 그런 경험을 이해하는 값으로 가격이 조금 나가도 이런 오마카세라는 메뉴가 있다면은 지불을 합니다. 그 대신 업주 입장은 이제 재고 소진에 좋겠죠. 여기 시그니처 메뉴는 이 메뉴예요. 이 메뉴로 다 끌고 옵니다. 10년 전부터는 있었는데 최근에 히트를 쳐가지고 그 출발점이 된 게 이 야키니쿠 우치다에서 사용한 이 메뉴예요. 아츠기리 내기 쯔미탕이라는 메뉴인데 직역하자면은 이제 파를 감싼 두꺼운 우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4점에다가 1,880엔입니다. 근데 이게 테이블당 한 1인분밖에 주문이 안 돼요. 3명에서 갔는데. 왜냐면은 사실 우설은 이제 원가나 로스가 높아요. 파를 채우려면은 또 우설 잘라서 또 칼집 넣고 이것도 파도 넣고 번거롭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피하는 메뉴인데 그래서 로스도 많고 원가율도 제가 봤을 때는 저 메뉴가 6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마케팅입니다. 일단은 이 색감 좋죠. 임팩트가 있어요. 바이럴로도 굉장히 이번에서 핫했었고 그 다음에 원가율이 높아서 이것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게에다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2인분을 달라고 했는데 테이블당 1개밖에 제공이 안 된다고 멘트를 합니다. 식당에서의 로스는 이제 공과금, 인건비, 뭐 식재료, 월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로스는 빈자리입니다. 이 빈자리만 채우면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식당은. 이상하게만 수익 구조를 안 짠다면. 해당 사진은 이제 오레노 프렌치의 시그니처 메뉴인데 이게 밑에는 메시 포테이토고 가운데는 소 안심이고 위에는 푸아그라, 그 다음에 이건 트러플 소스예요. 이거를 시그니처로 해서 2,900엔에 판매합니다. 근데 이 메뉴의 원가율이 80%예요.
원가율을 높은 메뉴를 시그니처로 두고 임팩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입소문을 타서 손님들을 끌고 오는데 이게 80%인데 다른 메뉴들은 10% 20%도 있어요. 사이드나 그다음에 또 원드링크제가 또 도입이 됐고요. 시그니처를 이제 임팩트 좋게 원가율 높게 설정을 하고 주류나 사이드로 전략적으로 넛지해서 이제 원가율과 수익률을 설계해 나가며 만석을 채우게 만드는 구조가 이제 오레노 프랜차이즈에서 10년 전에 히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도쿄의 세이코엔이라는 업장입니다. 저는 도쿄에 있는 하라주쿠점을 갔어요. 여기는 한 100석의 이제 대형 점포고 중상급 포지션의 캐주얼을 접목해서 이제 가족 외식에 활발해요. 그리고 캐주얼 하니까는 뭐 소 힘줄 조림이나 뭐 육회나 뭐 고기 스시 이런 다양한 변주 메뉴 그리고 주류 판매가 높습니다. 정통적인 야키니쿠보다. 그래서 저는 런치랑 디너 둘 다 갔는데 그래서 이 왼쪽 메뉴는 1,500엔이에요. 여기는 3,500엔이고 일본 야키니쿠에서 런치는 서비스 개념이에요. 어떤 집은 고기로 안 남기고 술로만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일본은 한국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외식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율을 높여서 이게 런치에서 손님들을 만족시키고 저녁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런치를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제공하면은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이 메뉴 스지조림이에요. 스지는 이제 힘줄이라는 뜻인데 이게 750엔에 제공했습니다. 이제 스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자육이에요, 자육.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왕창 끓여서 이제 국밥처럼 퍼서만 주면 돼요. 오퍼레이션 좋습니다. 이 메뉴는. 그러면 이게 술안주라서 또 술을 시켜요. 이게 일본의 대표적인 술안주고 저도 이거 먹고 술을 땡겼어요. 약간의 한국식의 고추장 양념도 들어가 있는데 간장이랑 복합돼가지고 꽤 끌리는 맛이 강해요. 세이코엔의 스지조림은. 근데 포인트는 그 앉으면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즉석으로 만 계란말이를 내줘요. 테이블당 크게 한 개. 그러면 또 주당들은 여기서 그 서비스 계란말이로 소주 한 병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계란말이 원가 좋은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임팩트가 크죠. 저는 그 용도로 이거를 봤어요. 스지조림을. 그리고 이제 세이코엔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많이 나가냐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 고기 스시랑 육회입니다. 야키니쿠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변주 메뉴나 이런 캐주얼한 메뉴가 들어가야 손님들도 이제 재미있고 들어오기 쉽습니다. 또 이런 사이드 말고도 이런 메인 갈비나 안창 같은 정육 상태도 좋았고 탈의 밸런스도 3-3에서 좋았어요. 그 다음은 이제 후쿠오카에 있는 대동원이에요. 다이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형 야키니쿠 이제 점포로 이제 후쿠오카 대표급 업장입니다. 다이토인이. 요거는 아까 우리 일본을 먹게 넣었어요. 예담씨는 집에서 기름 많은 걸 잘 안 먹어요. 예담씨 대동원 여기 어떠세요? 일반세. 멋있어요? 멋있다고요? 이제 사진은 이제 고기를 언급할 필요 없이 이제 맛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또 재밌는 것은 여기는 고기도 맛있었지만은 타레도 맛있고 제가 제일 가장 임팩트 있게 받았던 메뉴는 샐러드입니다. 이 상추 재래기 포지션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른 찬류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거 딱 하나 내주는데 다른 찬류는 필요 없어요. 사실 이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드셔보시는 게 좋고 이 정도 레벨의 샐러드는 전 한국에서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야키니쿠는 이 고기의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이 사이드 메뉴가 좀 뒤로 처져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야키니쿠의 발전은 무엇보다 이익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이드가 중요합니다. 2년간 한 100여 곳 정도의 야키니쿠 업장을 방문해 본 결과 예외 없이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일수록 이 사이드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이 사이드가 충실하면 이 식사의 균형도 좋아지고 야끼니쿠의 맛이 질리지가 않습니다. 이 사이드의 맛이 손님을 늘리고 사이드의 평가가 브랜드를 구축하며 사이드의 이익이 경영을 지탱합니다. 또 고객이 사이드를 목표로 올 만큼 그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야끼니쿠의 포인트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조엔이에요. 야끼니쿠 업계에서 1위고 직영점 71점포, 연매출은 하나로 2,100억 원입니다. 조조엔은 이제 고급보다는 인류라는 말이 어울려요. 그래서 수트나 기모노 입고 서브하면서 이제 호텔급 서비스 그리고 가장 맛있는 타레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레인데 저는 조조엔 타레가 가장 입맛에 잘 맞았어요. 흑간장을 활용한 약간 연한 타레고 이거는 냉면의 비빔장 비슷한 그 타레였어요. 이거는 이제 레몬즙에 약간의 국간장 그리고 레몬 슬라이스 넣어서 소금도 넣고 이거는 해운대 암소갈비 아시죠? 거기 육장 맛이었습니다. 이 조조에는 이제 타레가 가장 강력하고 이 스키다레 이외에도 모미다레도 제 입맛에 제일 맞았어요. 근데 이제 가보신다면은 도쿄보다 오사카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브랜드인데도 맛이 달라요, 타레가. 또 왜 다르냐면 일단 오사카는 연수고 이 도쿄는 경수예요. 이제 물의 차이인데 연수는 육수가 잘 뽑히고 경수는 육수가 잘 안 뽑혀요. 멸치나 그런 다시마 같이. 그래서 그 연수 육수가 잘 뽑히는 오사카식 우동은 이제 국간장을 써서 맛이 좀 옅고 여성스러운데 도쿄는 이제 육수가 잘 안 뽑히니까는 간장, 진간장을 때려 부어서 국물이 진하고 맛도 진해요. 조조엔의 포인트는 이 타레인데 왜 타레가 중요하냐? 사실 맛있는 양념이야말로 이제 야끼니쿠의 이제 근본입니다. 좋은 고기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야끼니쿠 이제 모미다레죠. 이 모미다레의 특징은 이제 참기름과 마늘 그 풍미가 돋보이고 그 모미다레를 뿌린 고기를 구웠을 때 나는 향이 이제 어우러져서 뇌리에 남는 강렬한 맛이 야끼니쿠 맛의 핵심입니다. 소갈비를 양념했어요. 제가 연애 없나요? 최근 일본에서도 이제 와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소금, 후추만으로도 조미하는 야끼니쿠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는 고기구이지 야끼니쿠가 아닙니다. 양념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고기라면은 정육점과 경쟁을 해야 돼요. 정육점과. 이제 한우 같은 고품질만 이제 소구하기 힘듭니다. 이제 소재 품질은 이제 가격이 오르고 이제 맛은 고품질과 다른 이제 카테고리죠. 그 맛이라는 것은 이제 만드는 사람의 기술과 이제 의욕만으로 창조되는 무형의 가치죠. 그래서 양념류 시장에 진입하시려면 첫째가 맛있는 양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이 모미다레라고 하는 야끼니쿠 양념의 재료는 10가지인데 간장, 참기름, 마늘, 설탕, 미림, 깨, 다진 깨, 후추, 다진 파, 조미료 이 배합으로 조조엔 회장이 쓴 야끼니쿠 일대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한 이런 독창적인 맛은 부가가치로서 가치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부가가치는 식당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야끼니쿠 집들의 이제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드도 있고 또 한 개는 이 양념이에요. 상품력이 높은 양념을 만들어 놓고 그 홈페이지나 POP를 만들어서 그 양념에 대한 스토리를 소구하는 게 그 야끼니쿠 업장들의 포인트입니다. 또 이제 야끼니쿠의 강점은 이제 주류 판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실 들으시는 거만 가지고는 이해하시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일본에 직접 가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빠릅니다. 또 일본 서점에도 야끼니쿠 타레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직접 번역하시면서 타레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감사합니다.